여러분, 암 진단을 받거나 가족이 암 치료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홍삼, 차가버섯, 상황버섯, 면역에 좋다는 식품들, 항산화에 좋다는 원료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재들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홍삼은 피로, 면역, 삶의 질 같은 영역에서 연구가 많고 암 환자의 피로 관리나 보조적 관리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차가버섯이나 상황버섯 같은 버섯류도 베타글루칸, 다당체, 트리테르펜 같은 성분을 중심으로 항산화, 면역 조절, 항암 가능성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차가버섯의 항암 연구는 세포동물 전임상 연구가 많고 사람에게서 암 치료 효과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홍삼도 있고 차가버섯도 있고 상황버섯도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플루로탄닌을 다시 보기 시작할까?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플루로탄닌은 단순히 또 하나의 항산화 성분이 아닙니다. 플루로탄닌은 감태 같은 갈조류에서 나오는 해양 폴리페놀 계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입니다. 다양한 분자 구조입니다. 플루로탄닌은 하나의 단일 성분이 아닙니다. 에콜, 디에콜, 비에콜, 플루로포코퓨로에콜 같은 여러 구조를 가진 해양 폴리페놀 성분군입니다. 리뷰 논문들도 플루로탄닌을 갈조류 유래의 구조적으로 다양한 폴리페놀 계열로 설명하고 항산화항염, 항당뇨항암 가능성 등 여러 생리활성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기존 항암 보조 소재들과 차이가 생깁니다. 홍삼은 주로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계열 성분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차가버섯과 상황버섯은 베타글루칸, 다당체, 트리테르펜, 폴리페놀 같은 성분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물론 이 소재들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루로탄닌은 출발점이 조금 다릅니다. 육상 식물도 아니고 버섯도 아닙니다. 바다에서 온 폴리페놀입니다. 그리고 이 해양 폴리페놀은 육상 식물 폴리페놀과 구조적으로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 점 때문에 플루로탄닌은 홍삼이나 버섯을 대체한다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보조관리 소재로 봐야 합니다. 암이라는 질환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암은 단순히 세포 하나가 이상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증식, 세포 사멸, 산화 스트레스, 염증, 면역, 혈관 신생, 전이, 대사 변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 보조 소재를 볼 때도 단순히 면역에 좋다, 항산화다, 이 정도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소재가 어떤 경로에서 연구되고 있는가? 산화 스트레스인가? 염증 신호인가? 암세포 증식 억제인가? 세포 사멸인가? 전이와 침윤인가? 혈관 신생인가? 대사 조절인가? 플루로탄닌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플루로탄닌은 다양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암 관련 경로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리뷰 논문에서는 플루로탄닌이 산화 스트레스, 염증, 종양 형성과 관련된 여러 생화학적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합니다. 또 최근 해양 플루로탄닌 리뷰에서는 유전체 불안정성, 혈관 신생, 전이 같은 암 관련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플루로탄닌이 암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플루로탄닌은 암과 관련된 여러 생물학적 경로에서 연구되고 있는 해양 폴리페놀 계열입니다. 특히 다양한 분자 구조 때문에 단일 경로가 아니라 여러 방향의 연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홍삼이나 버섯류가 익숙한 소재라면 플루로탄닌은 아직 대중에게 낯선 소재입니다. 그런데 낯설다는 건 단점만은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소재는 소비자에게 익숙하지만 동시에 새로움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플루로탄닌은 아직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온 폴리페놀이고 구조가 다양하고 암당뇨 대사염증 같은 복잡한 생리 경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뇨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암 환자 중에는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항암 치료 중 식사량이 불규칙해지고 스테로이드 사용, 체중 변화, 염증 상태, 활동량 감소 등으로 대사 균형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 보조 관리 소재를 볼 때 단순히 면역만 볼 것이 아니라 대사와 염증, 산화 스트레스까지 함께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플루로탄닌은 항암 가능성뿐 아니라 항당뇨 대사 조절 가능성도 함께 연구되어 왔습니다. 한 리뷰에서는 플루로탄닌이 효소 억제, 항산화, 항염, 대사 조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당뇨 가능성을 보인다고 정리합니다. 이 지점이 플루로탄닌을 다시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홍삼이나 버섯류가 전통적으로 면역 중심으로 많이 알려졌다면 플루로탄닌은 해양 폴리페놀, 분자구조 다양성, 산화 스트레스, 염증 신호, 대사 조절, 암 관련 경로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설명의 폭이 다릅니다. 물론 이것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더 좋다가 아니라 다르다입니다. 홍삼은 홍삼의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차가버섯과 상황버섯은 버섯류의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플루로탄닌은 해양 폴리페놀이라는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로탄닌을 찾는 이유는 기존 소재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암 보조 관리 시장은 오랫동안 비슷한 소재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홍삼, 버섯, 프로폴리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이런 소재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합니다. 면역에 좋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성분인가? 어떤 구조인가? 어떤 경로에서 연구되는가? 왜 암과 대사, 염증을 함께 봐야 하는가? 왜 아직 약은 아니지만 연구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플루로탄닌은 바로 이 질문에 맞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전통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분자 구조와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한계도 분명합니다. 플루로탄닌이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자가 핵심인지, 어떤 용량에서 의미가 있는지,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암 치료 과정에서 실제 보조적 가치가 있는지, 장기 안전성은 어떤지, 기존 항암제와 상호작용은 없는지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플루로탄닌의 약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미완성의 영역이 미래가치입니다. 이미 답이 다 나온 소재라면 시장은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아직 대중이 잘 모르고 아직 해양 폴리페놀이라는 카테고리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플루로탄닌을 보는 시각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홍삼보다 무조건 좋다. 차가버섯보다 무조건 좋다. 창황버섯보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단순합니다. 정확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홍삼과 버섯류가 오래 알려진 항암보조관리 소재라면 플루로탄닌은 해양 폴리페놀이라는 새로운 축에서 암대사 염증사나 스트레스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플루로탄닌을 찾는 이유는 기존 소재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더 넓은 기전과 새로운 카테고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루로탄닌의 핵심은 다양한 분자 구조입니다. 분자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나옵니다. 다양한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암, 당뇨, 염증, 대사, 항산화 같은 여러 분야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양성 때문에 의약품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이 되려면 어떤 분자가 어떤 기전으로 어떤 용량에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루로탄닌은 지금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완성된 항암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암과 관련된 여러 경로에서 연구되는 해양 폴리페놀입니다. 기존 보조 소재를 무조건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소재들이 주로 면역이나 항산화 중심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플루로탄닌은 다양한 분자 구조와 복합적인 생리 경로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플루로탄닌을 찾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플루로탄닌의 가치는 단순히 무엇에 좋다가 아닙니다. 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양한 분자 구조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온 폴리페놀, 아직 대중에게 낯선 성분, 다양한 구조를 가진 성분군, 암과 대사,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라는 복잡한 경로에서 연구되는 소재, 하지만 아직 의약품으로 가기에는 더 많은 기전 연구와 임상 검증이 필요한 소재, 바로 이 지점이 플루로탄닌의 현재 위치입니다. 너무 과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약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플루로탄닌은 이미 완성된 답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밝혀질 질문이 많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건강 소재 시장에서 질문이 많다는 것은 때로 큰 기회를 의미합니다. 홍삼과 버섯류가 오랫동안 항암보조 관리 시장에 익숙한 이름이었다면 플루로탄닌은 해양 폴리페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익숙한 소재만 찾지 않습니다. 더 새로운 기전, 더 넓은 연구 가능성, 더 구체적인 분자 구조, 더 깊은 과학적 설명,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루로탄닌을 봐야 합니다. 홍삼이나 버섯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해양 폴리페놀 소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홍삼, 차가버섯, 상황버섯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항암보조관리 소재입니다. 하지만 플루로탄닌은 다른 출발점에 있습니다. 플루로탄닌은 감태 같은 갈조류에서 나오는 해양 폴리페놀입니다. 하나의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군입니다. 이 다양한 구조 때문에 항산화, 염증, 대사, 세포 보호, 암 관련 경로에서 연구가 이어집니다. 암이나 당뇨 영역에서 긍정적인 사례와 연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분자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용량에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지는 더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플루로탄닌은 아직 약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양성과 미완성의 연구 영역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기존 소재가 익숙함의 시장이었다면 플루로탄닌은 새로움과 연구 확장성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루로탄닌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 때문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온 새로운 폴리페놀 카테고리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세요.